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4번째 순서입니다. 2부인데요. 오늘 이제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전당대회가 8월 2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는데요. 앞두고 전당대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민주당 최근에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초대 손님은 김영배 의원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북을인가요? 갑입니다. 성북갑. 예. 네. 구청장 2번 하시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도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2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권력에 욕심이 많으십니까? 아이고,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요직을 많이 맡으시고 지방자치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감투도 많이 쓰셨죠? 예, 제가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라고 우리 당내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거기 회장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과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안타깝지만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참 깊은 인연이 있고요. 또 이제 자치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방역할 때 보시면 알지만 생활 단위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제 일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소중한 거거든요. 그 지역사회 전파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좋은 자치단체장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노쇠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가 그만큼 좀 이제는 노쇠한 듯한 그런 나라들이 보면 지역사회 전파 감염 이게 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나왔나요? 예, 제가 부산의 뿌니엘 고등학교라고. 아까 네. 문정부 의원께서 거기 하태경 의원하고 동기동창이라고 고등학교 하는데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정규 1등을 계속했습니까? 예, 우리 하태경 의원이 예. 1학년 1학기 첫 시험부터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까지 1등 했어요. 오, 그래요? 예, 저는 뭐 공부를 뭐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는 점점점 사이가 어떠세요? 좋습니까? 예, 뭐 잘 지내지요. 아,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정계 입문할 때 네. 저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음.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요. 또 이제 뭐 원래 싸우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지내잖아요. 네. 그분은 근데 학생운동 하다가 그 뒤로 왜 이렇게 생각이 헷가닥 바뀐 건가요?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그 개인적으로는 잘 이제 알 수 모릅니까? 없는데요. 음, 어쨌든 기억은 학교 다닐 때 좀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네. 오히려 사회 나와서 참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하태경 씨하고는 만나면 한 7시간씩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고 토론이라기보다는 뭐 싸우는 건데 하여튼 네. 원래 김용배 의원님도 한 말빨 하잖아요. 쉽게 아이고. 안 지잖아요. 토론하면. 우리 하태경 의원이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그랬는데 예. 요즘은 보니까 정치를 하니까 굉장히 이 감각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죠. 20대 남자들 뭐 예를 들면 예. 표심 잡으려고 무리수 두듯이. 아무래도 지역구가 부산이라? 네, 부산이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정권하고도 보면은 똑같은 싱크로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네. 면에서 이제 보면은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나 싶고 특히 부산의 해운대구는 굉장히 그게 이제 번화한 동네고 네. 예.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보면 아주 어찌 보면 주류적인 사람들이 네. 예, 있는 강남 곳이다 같은 말입니다. 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생존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죠.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제주, 강원, 뭐 순회 연설도 마쳤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이 네. 등장하면서 제법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저희도 어디 나가서 전당대회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이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주민의 파괴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야 사실 저도 합니다. 궁금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판이라는 게 역시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 당이 조금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늘어나는 편이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좀 판이 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저는 뭐 신선하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만류하는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세 분 다 뭐 소중한 자원들이시고 네. 특별히 뭐 이낙연 전 총리님이야 국난극복위원장을 하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네.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이고 김부겸 전 장관님은 우리 정부의 행안부 장관으로서 영남을 책임지는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셨고 네. 박주민 의원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변호사로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상징 같은 존재고 젊은 네. 미래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네. 또 이제 현재와 미래 권력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조화가 될 때 그 정당이 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상태일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뭐랄까 야 아까운 이제 이런 자원들이 한꺼번에 좀 싸우지 않냐 이런 네.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중진들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소중한 자원인데 이렇게 낭비하지 않느냐는 나는 사실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있는데 그 시각에는 사실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박주민 의원도 거론되는 후보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뭐 박영선 그렇죠. 장관, 추미애 장관, 우상호 의원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됐던데 박주민 의원은 오히려 좋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리더 같은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가려면 큰 물에 나가려면 약간의 참모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당대표 선거에서 그런 어떤 리더 이미지를 좀 더 국민들한테 비춰줄 때 많이 보여줄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주민 의원이 뛰어드는 과정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개인한테는 의미 있는 득표만 한다면 전제는 의미 있는 득표만 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요즘 정치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고 네. 결국에는 조직이나 자금이나 백그라운드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렇죠. 시대 정신에 대해서 통찰력이나 이런 게 이제 결국 국민과 소통하는 핵심인데 그런 이제 준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번 전당대회가 박주민 의원에게도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네. 지도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정말 국민들에게 조금 희망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네. 득표도 득표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과 이제 이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갈 자세로 이번 전당대회 정말 당당하게 뭐 표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좀 시원하게 팍팍 질러대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건 솔직하게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젊은 사람답게 좀 한번 그렇게 당당하게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면서 이낙연 의원의 메시지나 김부겸 전 장관의 메시지나 행보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죠. 변한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사실은 좀 그 정체된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굳어진다. 그리고 또 약간 어찌 보면 진짜 중진들 두 분이 붙다 보니까 네. 상호 좀 조심하느라고 그렇죠. 조심조심 이렇게 하니까 네. 약간 재미가 없지. 게임도 재미가 없고 그냥 약간 약속 대련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함부로 끼기도 어렵고 말이죠. 네. 훈수두기도 어려운 예. 이런 이제 판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이게 뭐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드니까 게임은 재밌게 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세 분 다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이죠. 예. 총리님은 가까이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예. 파트너로서 총리실하고 업무를 했었어요. 제가 네네. 정책조정 비서관을 할 때 네. 예. 이제 대통령님하고 주례회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 주례회동의 파트너가 예. 이제 총리실과 제가 이제 주로 업무 조율을 했었는데 그렇게 뭐 같이 일하기도 했고 또 좀 더 올라가자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대위 시절에 그렇죠. 이낙연 그 당시에 대변인과 저는 이제 신계륜 비서실장의 보좌관으로 예, 예. 선대위에서 함께 일했고 그게 인수위 때도 그대로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 이낙연 총리 참 보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고요. 또 무엇이 핵심인가를 찍어내는 그러니까 그 역시 기자와 대변인 그리고 정치인을 하신 그런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벌써 그러니까 경륜이 어떤 뛰어난 것 같아요. 사안이 딱 터지면 종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특히나 전남도지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현장감도 있어져 가지고 총리하실 때 보니까 국정의 전반에도 회박하지만 현장 사정에도 굉장히 능통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강원도 산불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사람들을 잘 못 느끼는 거, 챙기지 못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벽시 언제 심으셨냐, 뭐가 필요하시냐, 없으시죠? 이렇게 봄이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데 뭐 생필품 네.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점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은 현장감 있고 실제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살핀다. 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고. 김부겸 장관은 김부겸 장관은 뭐니 해도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 어찌 보면 국민 통합과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남 지역의 대표성 이걸 이제 가장 가지고 있고 평생을 정말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이제 대의에 꺾지 않았던 이런 이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상징성이 참 크다고 생각이 아니 되고요. 저는 김부겸 장관님 뵈면 그 술자리 같은 걸 하면 그분이 굉장히 좌중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막 호쾌하시고 호탕하지요. 호탕하고 예, 막 맞습니다. 주름 잡잖아요. 막 사회 보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왜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지? 라고 궁금할 때 많이 있었어요. 과거 한 십몇 년 전에도 이렇게 뵈면. 그러니까 그게 심성이 참 착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망가지더라도 자기가 대표하는 가치가 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본인을 비우고 본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는 좀 양보하고 자기가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런 데 굉장히 좀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진 의원들은 원래 김부겸 전 장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즉 어찌 보면 전국적인 네. 선거에도 나서고 큰 도전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몇 번 권유를 받았죠, 사실. 예, 그런데도 늘 보면 양보하고 후배들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늘 존경스럽고 사실 정치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큰 도전에 나서신다고 하니까 이 후배들이 좀 미안해하고 함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선배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대구에서 선거 때 보면 유세 때 이렇게 대구 시민들한테 막 호소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이제 꾸짖기도 하고 간절하게 막 호소할 때가 있는데 지난번 당선되실 때 보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네. 야, 저 뭐 될까? 음.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저 대구라는 지역을 설득할 수 있겠어? 라는데도 그렇게 성실하고 절절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저는 정말 우리 후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오늘 뭐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의 그 진정성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참 좋겠다. 예, 예, 그런 최근에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하시는데 네. 과거보다 많이 빈도수가 좀 높아졌어요. 그 사실은 제가 예. 굉장히 놀란 게 예.
대선 후보를 안 나오고 네.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래간만에 음. 아 정말 김부겸이 독하게 마음 먹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어떤 어려움 예. 이런 것에 대한 절박함 음. 이런 거를 누구보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주민 의원과의 또 뭐 개인적 인연도 있었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그 구청장 할 때 네. 제가 이제 성북구청장이었던 시절에 예. 세월호 변호사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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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내에 진입하시고 나서 사실은 좀 뵙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참 말이 없고 네. 이렇게 묵묵하면서도 그 크고 무거운 짐을 저렇게 젊은 사람이 꿋꿋하게 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세월호에 이렇게 나서고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누구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미소가 아직도 사실은 잊혀지질 않아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큰 도전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말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진짜 보통 사람들의 그 고통, 어려움. 이번에도 보면은 택배 노동자들이 8월 14일이 이제 택배 없는 날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산업이라고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참 어려움들도 많고 네. 좀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위로를 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누구나 만나도 참 든든해할 수 있는 우리를 젊지만 대변하는, 젊지만 정말 우리 미래를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젊은 리더입니다.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전 부분일까요?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되면 참 좋겠어요. 네. 우선은 책임. 음. 그러니까 뭐니 해도 여당은 책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자세를 보면은 지난번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정신 네. 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 구성 이제 끝나고도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대안이 무엇인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네. 뭐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당은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정말 이 국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결국 그 책임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여당의 모습, 그런 이제 비전 이런 걸 좀 한번 제대로 이제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정말 지금 다음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 비전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자 몸조심 한다고 조심조심해서는 저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오히려 잘못하면 트랩에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모습 예. 이런 것을 과감히 혁파해야죠. 맞습니다. 끄집어내서. 예. 그래서 저는 논쟁을 한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고 차기 정권 재창출의 키가 뭐냐. 예를 들면 그걸 한번 좀 논의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보면 네. 놓쳤던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청와대에서 뭐 정책실장이 만약에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금기시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비판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법을 내고 이렇게 가야지 뭐는 못하고 뭐는 못하고 눈치 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게 쌓이면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가진 단점도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말씀대로 금기가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정말 책임질 때 책임지고 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그렇죠. 할 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민심과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단위는 정당이거든요. 선거를 맞습니다. 치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180석을 주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말 한번 꺼내놓고 제대로 한번 토론하고 음. 이제 좀 부서질 때 부서지고 음. 좀 당할 때 당하더라도 서로 한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용광로 속에서 한번 좀 그렇죠. 녹이는 예.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설을 한번 했어요? 제주하고 강원도에서. 네. 전 제주는 봤었는데 연설 스타일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역시 보니까 네. 이낙연 의원은 보니까 역시 좀 아주 정제된, 예, 절제된 이런 이제 스타일과 용어를 네. 쓰시고요. 김부겸 우리 후보님은 역시나 감성적인 그리고 좀 더 이제 웅변 스타일.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사실은 김부겸 전 의원이 연설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현장에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면서 조금 더 특히 장관 하시면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정제된 모습을 갖고 있다가 이제 조금 야성이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저는 네. 좀 더 끌어냈으면 좋겠다. 나이가 이미지가 좀 나간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박주민 의원은 보니까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그런 풋풋한 느낌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역시 쇄신을 외치고 혁신을 외치는 젊은이다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영건과 그리고 약간 이 중진과 그리고 감성적인 그런 현장의 리더십 이게 좀 잘 조화가 되면서 제법 열기 있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돼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이게 가끔은 보면 음. 믿고 설마 설마. 이게 설마가 사라졌죠. 사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언젠가도 컷오프 할 때 네. 당대표 후보 중에 누군가가 떨어져서 깜짝 놀란 적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예, 뭐 누구 말씀드리면 거명하면 좀 예. 죄송하니까 그런데 그분 떨어지고 충격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그분이 본선 가면 1등 할 거라고 당시에 그랬었던 분이에요. 근데 컷오프 때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인연 따라 찍고 전략 따라 찍고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저는 여성 최고위원은 사실은 등수 안에 무조건 이제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두 분이 후보였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을 하게 하고 좀 다른 분들끼리 그냥 순위 경쟁 컷오프를 했었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도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현장에서 막 술렁술렁 거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재정 의원 정도가 사실은 최고위원 레이스에서 이게 좀 재밌고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 이 자리 빌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안 찍었죠? 되실 줄 알고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설마 너무 했어요. 죄송해요. 예. 예. 야, 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당대표 선거는 뭐 이낙연 대세론 흔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앞서 있는 게 현실인데 예. 상당한 폭으로 뭐 리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50% 내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인가요? 저는 보시기에. 뭐 퍼센테이지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보지만 저는 박주민 의원이 출전을 하시면서 네. 그 전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두 분이 할 때는 아무래도 음. 승자가 이렇게 이왕 이기더라도 너무 붙어 있으면 그렇다라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세 명이 싸우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다원화되기 때문에 네. 이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싶고요. 또 이제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 계층이 예. 사실은 좀 진취적이고 젊은 분들이 상당히 네. 선호하는 네. 쪽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정부를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떠받치는 층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 쪽의 젊은 지지층들이 조금 더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전보다 오히려 격차가 조금 줄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낙연 후보조차도 훨씬 더 진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훨씬 더 뜨거울 뿐만 아니라 좀 진보적인 아젠다가 훨씬 더 세팅이 되고 좀 더 날카롭게 경선의 이슈들이 불붙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죠. 저는 제가 볼 때 부동층이
대의원 중에서도 한 30-40%는 부동층이라 봐요. 아직은 예. 상황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괜찮은 분들이고 맞습니다. 일장일단들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역위원장들이 오도표라고 대의원들한테 줬던 표도 네네.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면 거기서 막 누구 찍어 이렇게 대충 아유. 암암리에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70% 이상은 통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택트 선거고 ARS로 그냥 투표하는 거고 맞습니다. 온라인 투표하기 때문에 과거만큼 오도표가 작동할 가능성이 좀 없다, 적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8월 29일 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500명만 입장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사실 그 큰 체육관에 17,000명 가까운 대의원 중에 네. 이제 500명만 입장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대로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소위 오더가 네. 예전만큼 먹히질 않을 것이다. 예, 그뭐 맞는 어느 말 정도 같고요. 영향을 끼치겠지만 과거보다는 줄어들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은 그 의원님 지금 진단하듯이 저도 동의를 해요. 권리당원 쪽에서 젊은 표, 청년 표, 그다음에 친문 성향이 강한 표, 그다음에 이 개혁 성향, 진보적인 색채를 좀 원하는 분들 네네. 이런 표들은 상당 부분 박주민 의원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낙연, 김부겸 의원의 정책 성향이 조금 비슷해서 연배도 네네. 좀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쪽 표를 좀 가져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권리당원은 이낙연 의원이 독보적으로 무슨 강세 같지는 않고 권리당원에서 상당히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대연표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이제 강세를 띌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청년 당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10%에서 30%를 각 지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청년 당원을 아니 대의원을. 대의원. 근데 거기에 최하가 10%인데 여성 대의원을 50% 섞는 와중에 젊은 층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최소 40대 초반 이하가 20-30% 정도를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저희- 표심이 상대적으로 또 박주민 의원 쪽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서 대의원도 전폭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압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 조금 힘들고 또 그러니까 김부겸 전 장관과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오늘 미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네, 그게 무슨 함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남 대표성이라고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파 혹은 특정 정치 세력만 일방적으로 가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내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의원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당내에 있는 세력들 간의 균형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에게 국민대 통합의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일방적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당 지도부 선거도 다음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함께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미지가 오늘 이제 그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도 이게- 사실은 만나는 걸 보고 약간 고민이 딱 순간적으로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50% 이상 득표를 보여줘서 최근에 이제 대선 지지도가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낙연의 지지세가 굳건함을 보여줘야 하고 본인이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득표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또 김부겸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의원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압도적으로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이낙연 의원이 호남 정당의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때문에 영남에 기반을 둔 김부겸 장관이 어느 정도 뭐 꼭 1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렇죠. 리더, 새로운 흐름,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젊고 참신한 인물이 부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어쨌든 득표를 보여줘야만이 민주당이 좀 역동성 있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뭔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의미부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각자가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에는 음. 우리 민주당의 현재와 있고. 그리고 미래와 네. 그리고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네. 이 각각 이 두 마리 토끼씩을 즉 이 다른 가치를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빚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당대회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이번에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이 삼각구도가 되면서 이제 이 딱 새로운 구도로 짜여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뭐 일각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실력을 보여주고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하는 과제고 이따 3부에 오니까 제가 네. 대신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검증한다고 검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총리를 지내신 분과 네. 장관을 지내신 분과 최고위원을 지내신 분이 음. 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우리 당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베스트 자원들이 출마하신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 우리 현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과 그리고 우리 정치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각각 이제 답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층 간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외, 그러니까 국제적 어려움도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좀 뜨거운 논쟁 속에 새로운 그런 비전과 세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좀 앞서 있는 사람이 특별히 보입니까? 지금 뭐 혼전 같습니다. 혼전 같죠? 아무래도 네. 이제 양양자 의원은 이제 뭐 등수와 상관없이 네, 네.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역을 좀 대표하는 분들과 그리고 보니까 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다른 이제 그런 이제 길을 걸어오신 분들 간의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데요. 저는 아주 이제 어떤 분들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예. 이해찬 당대표의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해찬 당대표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2년 동안의 예, 저는 활약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정말로 안정적 리더십을 가져오면서 우리 민주당의 대승을 이끄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이해찬 대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이제 내지 않으시는 모습이 이번 총선에서 그 치열했던 경선과 또 본선 공천 과정과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그 힘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해찬 총리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누가 공천됐다는 소리가 일체 없잖아요. 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오히려 그걸 마지막에 지켰어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와의 가까운 인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분은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이해찬 대표의 살신성인으로 이번 대승을 이끄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로 탄생을 시키면서 네. 우리가 부여받았던 이 역사적 사명을 이해찬 대표 체제 내에서 질서 있게 지금까지 끌어오는 그런 이제 또 결국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능력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버무러지면서 좀 왔던 것인데요. 다만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관련해서 보면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네. 이제는 정말 180석, 네. 176석이죠 지금은 거대 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정책적 능력과 비전, 새로운 인물, 뭐 이걸 갖추는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행정수도 이전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네.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게 꺼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원내 부대표인데요. 김태년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제가 음. 책임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일요일 날 예. 마지막까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그 아젠다를 넣을 건지 넣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넣을 건지를 뭐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저는 이 김태년 대표 가지고 있었던 평소 지론이기도 했고 21대 국회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거의 재헌 국회와 다름없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김태년 대표의 어떤 그런 이제 도전적 리더십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번 행정수도 아젠다라고 봐요. 이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좀 지나간 이야기 아니야? 혹은 갑자기 뭐 이렇게 꺼내?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네. 정말 김태년 대표가 이제 우리 176석이 됐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K 방역, K 민주주의가 이렇게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정말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지지 않고서 언제 던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열자. 결국 그 예, 얘기는 이런 취지로. 김용배의 작품이네요. 아닙니다. 우리 김태년 대표의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 김태년 대표의 지론이고요. 예. 그래서 김태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근데 또 이렇게 보잖아요. 저 덩치도 크시고 네. 좀 무뚝뚝할 것 같잖아요. 그 양반이 원래 여우예요. 예. 몸짓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탱크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여우예요, 여우. 그렇기도 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굉장히 협상하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다만 원칙이 있고 이제 이 할 거와 안 할 걸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이제 탱크 같은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좀 더 노출이 됐는데 이제 오히려 두고 보시면 아는데 행정수도 이거는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반드시 끌어내야 되는 아젠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고 적임자 김태년이 제대로 된 아젠다를 꺼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율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전당대회 장이라는 게 용광로거든요. 네. 이제 조금 뭐 서로 아프더라도 네. 아픈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국민들이 이 아파하시는 거, 질타하시는 거, 이걸 이제 정말 한번 놓고 서로 서로 아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픈 과정에서 서로가 보듬고 서로가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의 단합된 정당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여당 내에서 정말 오히려 서로가 이제 날카롭게 이제 싸우고 그러나 책임 있게 화합하는 그런 이제 장이 돼야만 저는 국민들께서도 우리를 쳐다봐 주실 것이고 지금 다소 조금 뭐 우리가 기대만큼 못하다 이제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이나 정책들이 좀 우리 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쳐다봐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져요. 이제 그 면도 또 필요하고요.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일방적인 그 언론에 두들겨 맞는 게 많아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엊그제 뭐 2분기에 뭐 마이너스 3.몇% 성장률 발표됐는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뭐 맞습니다. 우리가 자화자찬할 건 아니지만 유럽은 마이너스 10몇 프로 뭐 예, 이렇게 막 되죠. 이러잖아요. 근데 12%, 예를 들면 이런 13%.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언론의 이 잘못된 프레임 관련해서 좀 싸워주고 이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지자들이 좀 답답한 것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는데 싸우는 사람 몇 명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든 자기 SNS 상이든 아니면 무슨 김영배 TV가 있든 할 때 야 지금 시기에는 이거 갖고 우리가 진실을 알릴 때다 싸우자라고 딱 싸우고 또 우리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또 드러내고 고름을 짜내고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이 여름을 전 뜨겁게 보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참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아팠던 것은 이인영 장관 네, 네. 청문회를 보면서 사상전향. 야,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뚫고 온 저분과 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대로 정말 단단하게 마음 먹고 우리가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책임 있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엄격하게 특히 우리 간에는 서로가 격려하지만 훨씬 더 끌어주고 밀어주고 엄격하게.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고 박주민 의원 이제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 임기 지금 4년 차인데 청와대 지금도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또 관료들의 저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임기 후반에 다 겪어봤지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예, 우리 청와대 우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간부들이 지금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철두철미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저는 대통령의 그런 민심을 중시하는 정신을 참모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국민들과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부동산 문제든 아니면 정책적인 약속이든 꼭 지키시기를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결국 우리 국민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땜빵 김용배 선생은 아니고요. 굉장히 급하게 모셨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전당대 이 관전평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동료 의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배 의원님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